집착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 그 학습기에 그런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고 틀린 문제가 있는데 점검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까 스포츠의학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랭킹이 낮은 선수들의 그 피를 뽑아 보니까 얘네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힘드니까. 코르티솔이라는 게 그 당분, 에너지를, 짜증 물질인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물질이에요. 인간은 왜 짜증이 날 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진화를 했냐면, 이야기가 돌고 돌지만 결국 엔진으로 끝낼 거예요. 인간은 빙하기 때 빙하기를 견뎌야 되는 역사를 겪으면서 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빙하기 때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춥고 배고파요. 추우니까 먹잇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 빙하기를 견디면서 그 얼지 않는 바다에서 조개를 잡아먹으면서 생존을 했단 말이에요. 육지에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풀도 없고 동물도 거의 다 죽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에서 생존을 했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굉장히 인간이 짜증이 나는 상태예요. 그게 춥고 배고픈 게. 반대말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냐 등 따시고 배부르냐, 이게 반대말인데, 등 따시고 배부른 다음에 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식 행동을 하게 돼요. 물론 춥고 배고플 번식 행동이라는 건 두 가지 상황에서 나와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하나는 아주 여건이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욕은 이 두 경우에 불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숨의 위기가 처해 있을 때 본능적으로 번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발휘가 됩니다. 그 본능이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그렇거든요. 사마귀가 죽어가면서 그 번식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암컷한테 먹히면서도 사마귀가. 그 머리가 없어도 얘는 지가 알아서 번식 행동을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간이 당뇨병에 걸리는 것도 그 빙하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짜증 물질이 우리 신체에 춥고 배고플 때 짜증 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장기하고 뇌가 손상이 돼요. 그리고 혈액에가 당분이 적게 되면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쭉 남아 있는데, 자, 문제는 현대사회의 문제는 뭐냐? 춥고 배고팠던 당시를 그 인간의 몸과 두뇌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두뇌는 이성이 발달되어 있지만 중뇌는 포유류고 간뇌는 파충류고 우리 신체는 그냥 짐승이에요. 그래서 신체가 춥고 배고픈 것을 느끼는 거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는 말을 했다거나 폭언을 했어요. 그 눈초리가 안 좋아,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걸 몸은 춥고 배고프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빈곤을 물질적인 빈곤으로 해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인 빈곤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되고 혈당을 더 많이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랑을 하든 간에 좌절을 하고 불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뭐냐면은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감정 코칭을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좌절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그 강의하는 게 감정 코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정 코칭은 그 근본적으로 신체 물질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거죠. 코르티솔하고 아드레날린 종류,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그 뇌세포하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물질을
빨리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게 감정포칭입니다. 물론 감정포칭 책에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읽어보면 그게 이 두 가지 물질을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물질을 어렸을 때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중년 이후에 암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 유태인 부모들처럼 자기 자식을 신처럼 존중하는 거예요. 신처럼. 자기 자식을 신처럼 존중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안 됩니다. 감정 코칭하고 하브루타 대화가 안 돼요. 여기에 관련된 건 제가 이제 다른 강의도 많이 녹화된 게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자, 코르티솔하고 아드레날린을 해소해 주는데 코르티솔하고 아드레날린을 해소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에요. 엔돌핀은 마취시켜주는, 괜찮아 위로해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순환이 이렇게 됩니다. 엔진의 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휴식을 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많아지는 주요 그 사람의 상태를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으면 이 상태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아도 세로토닌 상태로 만들어주려는 것, 이게 바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독서 치료, 글쓰기 치료 같은 것들을 왜 하느냐? 비록 내가 힘들지만 신체 상태를 세로토닌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체 상태를 세로토닌의 지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신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스포츠 의학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상위권 애들하고 하위권 애들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마인드가 다르고 코르티솔과 전산을 분해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 똑같은 두 선수가 있는데 테니스를 쳐요. 근데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휴식 시간이 5분, 10분 있잖아요. 권투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휴식 시간에 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상위권 애들이. 하위권 애들은 쉬는 동안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 배터리 그 충전되는 속도가 느린 거하고 똑같아요. 휴대폰 배터리 성능 안 좋으면 잘 안 되잖아, 충전이. 물론 고속 충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고속 충전. 근데 동기부여가 쉽진 않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애들도 역시 10살 이전에 이 엔진을 키우는 애들이 동기부여가 잘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들은 작심삼일로 다 끝나요. 한 3일, 일주일 하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자, 그래서 순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엔돌핀 상태에서 세로토닌 상태로 갔다가 세로토닌에서 탐색을 하고 탐색 기간, 활동 기간에는 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게 노르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탐색과 몰입 사이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성취했을 때 역시 도파민이 완전히 이제 신체를 지배하게 되죠. 성취관. 그래서 도파민은 중독의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작은 성취를 맛본 아이만이 어렸을 때 10살 이전에 작은 성취를 맛본 아이들만이 성취에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성취에. 그런데 10살 이전에 왜 아이들이 작은 그 성취의 맛을 못 보느냐? 엄마의 눈높이가 높으면 그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등수를 한 반에 30명인데 뭐 30명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뭐 등수가 한 등수밖에 오르질 않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막 너무 잘했어요, 막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작은 성취에서 얘는 도파민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드러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그 작은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거기서 이 아이의 두뇌 속에 지금 도파민이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성인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엔진을 키우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두뇌의 엔진은 도파민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제가 좀 실수했고, 두뇌 엔진은 노르아드레날린이 키우는데, 두뇌를 돌리는 힘은 도파민.